여러분, 한국은행이 2월에 금리를 기습적으로 인상한다는 그런 징후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 8월에 인상했죠. 0.25%. 작년 11월에도 0.25%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올 1월 14일에도 0.25%를 인상을 했는데, 그래서 기준금리가 1.25%가 됐는데, 이게 2월에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이때 기습적으로 0.25%를 인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와, 저는 이걸 보면서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적어도 다음 한국은행 총재, 이제 이주열 총재는 3월 31일부로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다음 한국은행 총재가 됐을 때 금리 인상을 할 거다. 그러면 4월에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임명이 되고, 이게 정권 교체기이기 때문에 갑자기 금리를 올릴 수가 없으니까 빠르면 4월 조금 지나서 4월 말이나 5월쯤 올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4월이나 5월 지방선거 때문에, 이게 지방선거가 6월 1일이라서 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4월이나 5월에 빠르면 인상이 될 거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데 최근에는요, 그게 아니라 더 빨리 인상된다는 이야기예요. 2월에도 기습적으로 인상한다. 그러면 지금 1.25%의 어떤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가 1.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징후가 뭐냐? 도대체 2월에 기습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징후가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미국의 12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5.8%가 됐어요. 5.8%. 이게 여러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가장 신경을 쓰는 물가지표입니다. 그 물가지표가 5.8이 됐으니까, 이건 뭐지 도대체? 5.8이라는 숫자는요, 이게 4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1982년 6월 이후로 지금 최고치예요. 정확히는 39년 6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1974년이나 1980년에는 두 자리까지 치솟은 적이 있어요. 오일 쇼크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로는 급격히 안정화돼서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이렇게 높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1983년 9월 이후로도 지금 최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올랐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가 올 1월까지, 작년 1월까지만 하더라도 1% 수준에 머물던 것이 11월 달에는 5.7%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12월 달에는 5.8%를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미국은 어떡할까요?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요, 굉장히 매파 성향으로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자처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신뢰하는 물가 지표입니다. 그 물가 지표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말입니다, 지금 물가는요,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금리가 쭉쭉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실제 시장에서 보는 소비자 물가도 장난 아니잖아요. 7%까지 올라갔거든요. 12월에 말입니다. 11월까지만 해도 6.8%였던 소비자 물가가 7%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제롬 파월 중앙은행 총재, 연준 총재는요, 영준 의장이죠. 정확히는요. 연준 의장은 결국은 올릴 거예요. 1월 FOMC에서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은 연내 7번 더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연내 7번이면요. 앞으로 남은 회의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7번 남았습니다. 그러면 회의 때마다 0.25% 올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2021년에 빅 컷을 했잖아요. 0.5%를 낮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와 비슷하게 0.5%를 올리는 빅 스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빅 스텝이. 중요한 것은요.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간다는 사실이잖아요. 금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올려갔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될 건가? 이게 7번이라고 하면 말입니다. 7번이라고 하면 적어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2% 간다는 거예요. 올해 안에 말입니다. 올해 안에 2%를 간다는 이야기인데 2%의 기준금리는 어마어마한 금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올려야 됩니다. 대한민국도 올릴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도 올려야 되는데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언제 올릴 것인지. 2월을 놓치면 3월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올린다? 이게 뭐 공백기인데 하는 총재가 마음대로 자기 임기는 3월 말까지인데 기준금리까지 올린다는 거 좀 부담스럽거든요. 게다가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이게 쉽게 말하면 선임이 돼서 4월에 올린다? 4월에 올리기는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그렇게 급하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5월에 올린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5월에 올리려고 그러면 6월 1일 지방선거가 걸려요. 그런데 그 와중에 미국은 벌써 말입니다. 3월에 금리를 올리고 또 5월에도 올리고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때문에 지금 올릴 수 있는 시간이 결국은 2월밖에 없다. 그래서 2월에 기습 인상을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아마 시장의 예상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2월에 한국은행이 기습 금리를 인상을 했을 때 그때 오는 파장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지금 월가에서 예측하는 것은요. 적어도 연내에 금리 인상을 7번 한다는 그런 전망이 계속 나오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지금 7번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면서 이미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JP 모건 체이스 여기도 다이먼 회장도 지금 6번에서 7번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미국에게 긴축 발작이 최악으로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줄줄이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2월에 기습 인상을 한다는 이야기도 어느 정도 말입니다. 어느 정도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전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지금처럼 가면 지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행 총재조차도 말입니다. 1.5%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긴축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1.5% 올린다고 해도. 그러면 1.5% 올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마 당연하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여러분 2월에도 FOMC는 아주 기습적으로 죄송합니다. FOMC가 아니고 한국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는 기습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됩니다. 금리 진짜 장난 아니게 빨리 올라가죠.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금리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나 이 소상공인들은 버는 게 있어야지 이게 금리에 대한 대응, 이자 폭탄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래서 2월에 기습금리를 인상을 했을 때 자영업자들에 대한 충격, 영끌에 대한 충격, 저는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기가 계속 상존해 가면서 마치 말입니다. 지뢰밭이 두두두두둑 터지듯이 그렇게 터지지 않을까. 복합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오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마저 일고 있습니다. 네.